안녕하세요. 여은이네요. 요즘 연일 계속되는 폭염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은데요. 이럴 때는 자칫 신체의 리듬이 깨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컨디션 조절 잘 하시고 또 보양식이라도 드시면서 이렇게 지친 몸을 달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날씨가 더우면 입맛도 없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먹는 보다는 가족끼리 밖에 나가서 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좀 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인생 여행길 30번째 시간으로 개사 편인데요. 일간 개수는 또 어떤 사람일까요? 또 개수가 사화를 보면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개수가 여름철에는 어떤 오행들이 필요한지 또 하나씩 알아볼 건데요. 이러한 세 가지가 한꺼번에 머릿속에 쫙 그림이 그려져야 그래도 좀 공부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여러분도 어느 순간에 개사일주 하면 개수는 어떤 사람이고, 개사일주는 또 어떤 성향을 보이고, 또 봄, 여름, 가을, 겨울에는 어떤 오행들이 필요한가, 이게 딱 머릿속에 떠오르면 사주 보는 건 누워서 떡 먹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교육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일간 개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우리가 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양수인 임수도 있고, 지난 시간에 했죠. 그리고 이제 음수인 개수도 있는데, 물은 어때요? 제일 좋은 것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흐르는 거죠. 물이 만약에 고이면 또 썩게 되고, 물이 또 과하면 어때요? 또 홍수가 나게 되죠. 그래서 물은 이렇게 항시 자연스럽게 흐르는 게 가장 좋은데, 우리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일간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특히 절대 욕심 부리면 안 되고, 술대 자연 있는 그대로 사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참고로 임자일주인데요. 젊었을 때 좀 잘 살아보려고 참 나름대로 좀 열심히 노력을 해봤는데, 역시 욕심을 부리면 잘 안 되더라고요. 물론 다 똑같은 것은 아닌데, 제가 이렇게 느낀 것은 그래, 수일간들만큼은 절대 욕심 부리지 말고 순리대로 살면 바로 그 행복의 지름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은 일간 개수에 대해서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 개수는 우리 이제 보세 중에서는 적천수에 이르기를 개수 지약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약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약하다는 뜻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개수는 이제 작은 물이다 보니까 좀 부드럽고 유연하다는 그런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수라고 하는 것은 오행상으로 위에서 아래로 흐른 것을 우리가 이제 윤화라고 했죠. 윤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해서 윤화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합니다. 윤화성. 그 다음에 세 번째, 오상으로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 이, 예, 지, 신 중에서 지에 해당된대요. 지라고 하는 것은 지혜지자죠. 그래서 이거는 수일관들이 좀 지혜롭고 총명하다. 그래서 수일관들이 대체적으로 좀 두뇌가 명석한 사람이 많습니다. 네 번째, 개수는 물상으로는 우로수라고 했죠. 우로수. 우자는 비우자고 이슬로자인데, 그래서 이제
그 개수라고 하는 것은 빗물, 또 이슬, 그 다음에 안개 같은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이제 맑은 물에서 계곡물이나 시냇물 같은데, 이 시냇물, 이렇게 깨끗한 물에 비유하기도 한다. 이제 뭐 일간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다 되시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개수일간의 특성으로는 우리가 이제 임마, 친주라고 했죠? 친주? 이걸로 여러분이 사행시를 한번 지어보면, 임이라는 것은 개수일간들 임기응변이 아주 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아주 많다. 두 번째, 마음이 여리고 눈물이 많습니다. 개수일간들은 아주 감정이 풍부해서요, 조그만 슬픈 드라마를 보면 바로 눈물이 쏟아지는 그런 그 수수하고 아주 그 착한 사람이 많다. 그 다음에 친이라고 하는 것은 친화력. 개수일간들이 이렇게 친화력이 아주 좋아서 주위에 이렇게 친구들도 많고 아는 사람도 아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주라고 하는 것은 개수일간은 이제 작은 물이잖아요. 그래서 좀 주변 환경에 민감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어때요? 다 증발해 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환경에 좀 민감한 그런 성질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수일간에 대해서는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참고로 제가 요즘에 이제 오행에 대해서 뭐 다 아는 내용인데 지금 그냥 복습하는 의미로 설명드리고 있는데, 수라고 하는 것은 일단 방향은 북쪽이죠. 북. 그 다음에 색상은, 물 색깔은 여러분 원래 색깔은 무색이죠. 그런데 우리 수는 흑색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깊은 물 속에는 잘 안 들여다 보이죠. 그래서 속을 알 수 없다 해서 우리가 흑색이라고 합니다. 금은 여러분이 황금 생각해서 노란 걸, 황색을 생각하는데, 금은 어때요? 무슨 색깔이에요? 원래 금은 순수하다 그래서 가공되지 않은 원석을 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금은 순수한 의미로 우리가 백색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민족을 순수한 민족이라고 해서 백이민족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장기로는 수라고 하는 것은 신장, 방광이죠. 이 신장 방광인데, 우리 이 신장이라는 것은 우리 몸 안에 노폐물을 걸러주는 것을 말하고, 방광이라는 것은 걸러준 노폐물, 소변을 갖다 보관하는 오줌통이죠. 그래서 이제 신장 방광을 의미하는데, 이 신장이 안 좋으면은 요즘에 투석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투석? 우리 몸에 노폐물을 걸러내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하면 인위적으로 피를 꺼내서 걸러가지고 다시 집어내야 되거든요. 이걸 투석이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냐면요. 그 제 친구 중에 이 투석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지금 거의 1년도 안 됐을 겁니다. 그게 굉장히 건강했는데, 어느 날 좀 이렇게 구토 증상이 있고 소화가 잘 안 된다고 그랬죠. 병원에 갔는데 이 신장이 나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신장이 안 좋으면 투석을 하게 되는데, 보통 투석은 이제 주 2회를 하더라고요. 2회. 그런데 지금 1년이 안 됐는데 온몸에 이제 주사바늘 자국이 너무 많아가지고 꽂을 데가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이게 신장 기증을 받으려면 무려 8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8년 동안 계속 투석을 해야 된다는 게 저는 진짜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사자인 친구는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냥 이렇게 그냥 순리에 따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울 뿐인데요. 여러분이 진짜 이 건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진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신체 부위 중에서는 우리가 이제 수는
귀를 말하죠. 귀. 이 귀. 귀는 장수의 대명사죠. 귀가 바짝바짝 빛이 나고 귓볼이 크면 어때요? 부처님 귀 보면 이렇게 쭉 늘어져 있죠. 그래서 이건 장수의 대명사다. 참고로 여러분한테 설명드렸는데 다 아시는 거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시고요. 일간 개수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이제 마치고 두 번째로 이제 개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개사 일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개사하면 이제 여러분이 대표적인 우리 이제 천을기인이죠. 천을기인. 천을기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 육식갑자 중에서 4개밖에 없죠. 그래서 최고의 길신으로서 이렇게 천을기인이 있는 사람은 우선 인덕이 많고 이성덕, 부부덕도 많다. 그래서 이렇게 이 천을기인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일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귀인이 나타나서 도움을 준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천을기인을 주면은 만사 형통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천을기인이 이렇게 이제 귀인의 도움을 받긴 한데 꼭 아주 부자가 많다든가 또 아니면 천일에 가까워 있는 사람은 어떤 출세한다든가 그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다. 일단 천을기인은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조력자가 나와서 이렇게 도움을 준다는 최고의 길신이다. 어쨌든 일지에 천을기인을 준 사람들은 복이 많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은 아래로 흐르고 불은 위로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물과 불의 조화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수화기제라고 합니다. 수화기제. 예를 들어 물이 아래로 오르고 불이 밑에서 올라가면 불이 꺼져버릴 것 같은데 이렇게 물과 불이 만나야 비로소 완성 단계를 이룬다고 해서 우리가 수화기제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걸 연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냄비에다 물을 붓고 밑에서 끓이면 어때요? 이 물이 수증기로 올라가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불은 꺼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물과 불이 서로 만나서 조화를 이룬다고 해서 우리가 수화기제라고 하는데요. 이 수화기제를 이루면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수화기제는 완성 단계라고 하거든요. 완성.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떤 목적 달성을 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화 기제를 이루면 우리가 이제 이걸 만사 형통이라고 하거든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반대로 예를 들어서 정예를 보면 정예는 어때요? 불은 위로 올라가 버리고 물은 아래로 흘러버리면 서로 이렇게 정점이 없잖아요. 이걸 우리가 미완성 단계라고 하는데 이 수화 미제를 이루면 어때요? 아무래도 이제 미완성이죠. 미완성. 이런 경우는 이제 정신적인 문제, 그 다음에 건강 문제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반드시 수화 기제는 좋고 수화 미제는 나쁘다고 이렇게 여러분이 일방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 이 수화 기제는 이제 완성 단계지만
이렇게 방심하다가는 또 오히려 이렇게 화를 당할 수도 있고, 수화 미제는 아직 미완성 단계지만 앞으로 미래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수화 기제나 미제나 물론 기제는 완성된 단계 때문에 좀 더 낫겠죠. 미제를 이룬다고 해서 아주 나쁜 것은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수화 미제를 이룬 사람들은 정신적인 문제, 건강적인 문제를 겪을 수도 있다. 그럼 이러한 것들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괴사 읽기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면, 첫 번째 우리가 십성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 일간이 극하고 음양이 같으면 편재, 다르면 정제라고 했죠. 그래서 괴사일주는 정제에 해당됩니다. 정제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재물을 말하죠. 그래서 정제를 준 사람들은 성실하고 정직하고 또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편재를 놓고 있는 사람들 어때요? 큰 재물, 일확천금을 노린 사람이 많죠. 하지만 정제라고 하는 것은 좀 안정된 재물, 예를 들어 공급이라든가 저축, 예금이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임대소득이라든가 어쨌든 안정된 재물은 이 정제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제 편제란 거는 주인 없는 돈, 그러니까 돈이 주인이 없기 때문에 일단 취하는 사람이 임자가 되겠죠. 그래서 일확천금을 노린 사람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육친으로는 재라고 하는 것은 남녀의 경우에는 재가 처지요? 처. 그리고 여명의 경우에는 재가 부친에 해당되는데, 재라고 하는 건 남녀 모두 부친은 다 해당되죠. 그래서 남명도 부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이성 관계를 한번 보면, 남명의 경우에는 배우자 자리에 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처덕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부부가 동주하고 있으면 일단 처덕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개수가 사화를 보면 12운성으로 태지에 해당되죠. 태. 우리가 태라는 것은 임신한 상태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약한 상태죠. 그래서 절태라고 하는 것은 일단 어떤 준비 단계를 말하고, 또 일단 인연이 끊어졌다가 다시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사주 구성에 따라서는 좀 부부가 무정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여명의 경우에는 부친이죠. 부친. 아무래도 배우자 자리에 부친이 있다고 하는 것은 부친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자라겠죠. 그래서 여명 개사일주들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 의외로 많을 수 있다. 어쨌든 모친의 영향을 받으면 학문 쪽에 좀 관심이 많고, 부친의 영향을 받으면 재물 쪽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친하고 동주하고 있는 여성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어렸을 때부터 좀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12운성으로 괴사일주는 태지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태. 네. 왜 태인가 한번 볼까요? 일단 개사는 우선 양간을 먼저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 양간 임수는 겨울이고 사오미는 여름이니까 반대잖아요. 반대는 절태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오미는 반대 계절인데 이게 절태양에 해당되죠. 그래서 절은 태하고 같이 간다고 그랬죠. 절태. 로광 절태는 같이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계사는 태지에 해당된다. 태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아무래도 일제에 태를 둔 사람들은 절태는 자기 주체성은 좀 약한 걸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재를 밑에 재를 두고 있지만 태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내가 이 재물을 잘 모으면 부자가 될 수 있고 또 잘못하면 가난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또 일제에 이렇게 태를 준 사람은 창작, 아이디어맨이 많습니다. 아이디어맨. 그래서 이렇게 일제에 태를 준 사람은 의외로 예술 감각이 뛰어나다. 일제에 태를 준 사람은 좀 예술성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12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찾는 방법을 또 알아보면 계속 같은 반복입니다. 우선 양간을 기준으로 이렇게 계절로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은 계수는 음간이니까 임수를 기준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수하고 같은 계절. 임수는 일단은 지지로 내려가면 해자축이니까 겨울이죠.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이 임하면은 갑하면 봄, 그 다음에 병하면 여름, 갑을은 봄, 병정은 여름, 그 다음에 무토도 여름이죠. 합조동법으로. 그 다음에 이제 경신은 가을, 임계는 겨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임수는 일단 겨울 지지로 내려가면 해자축이잖아요. 겨울이라고 하고 나하고 같은 계절, 동절은 겨울은 해자축이잖아요. 해자축은 이건 나하고 같으니까 노광세라고 그랬죠? 강하잖아요. 내 기운하고 같으니까. 그 다음에 반대되는 계절. 겨울의 반대는 여름이죠? 그래서 사오미는 절태양이다. 반대는 절태양. 반대는 가장 약한 기운이죠. 그 다음에 전계절, 전생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겨울에 저는 가을이잖아요. 가을. 그래서 신유술은 이거는 전생, 생육때. 그 다음에 후병. 이게 다음 계절. 그러니까 겨울 다음에는 바로 봄이죠. 그래서 임묘진. 다음 후병. 임묘진은 후병, 병사묘. 이렇게 우리가 계절로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임수를 기준으로 같은 거, 해자축은 노광색, 반대는 절태양, 그 다음에 임수의 이 겨울에 저는 신유술이잖아요. 그래서 전생, 생육때, 그 다음에 다음 계절은 후병, 병사묘. 이렇게 계절로 찾아오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양간일 경우고 음간일 경우에는 약간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양간하고 음간이 약간 다른데 양간이 생이면은 음간은 사가 된다고 그랬죠? 양간이 여기면 음간은 병이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양간이 되면 음간은 쇠가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양간이 묘면은 음간이 양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생사, 죽고 사는 문제. 그 다음에 욕 보면 병난다. 그 다음에 대세는 축구선수, 대세는 센 놈이다. 그 다음에 묘는
양쪽에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두 가지가 더 있죠. 그 록왕. 양간이 록이면 음간은 왕. 그 다음에 양간이 절이면 음간은 퇴. 이렇게 록왕절퇴. 이 6가지만 알면은 양간만 알면 음간은 바로 알 수 있다. 생욕 대여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계속 반복하시면은 이제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지장간을 한번 볼까요? 지장간. 우리가 이제 속마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계산은 지장간에 사하고 같은 기운. 그 천간으로 사화가 천간으로 올라가면 병화가 되죠. 그 다음에 정기는 같은 기운이고, 그 다음에 중기는 인사신에는 다음 미래의 기운이 들어온다고 했죠. 그러니까 사 다음에는 가을이잖아요. 가을. 사오미 다음에는 그 신유술이잖아요. 그래서 신유술, 그러니까 그 신의 천간에 올라오면 병금이 되잖아요. 그래서 병금이 된다. 그 다음에 사 전에 오화, 오 기운이 넘어오면은 여기는 전 계절 기운이 넘어온 거죠. 그래서 오화가 그 인사신에는 양으로 시작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화가 그 천간으로 올라가면은 정이잖아요. 정화. 그래서 정화가 양으로 병화가 된다. 아니다. 여기요. 사오미 전에는 인묘 진토가 넘어오는 거죠. 인묘 진 다음에 사오미잖아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진토가 넘어오면은 무토가 된다. 그래서 병경무가 된다. 그래서 계수가 사화를 보면 아까 재성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것도 재성. 그 다음에 계수가 경금을 보면은 일간을 생각하니까 이건 인성이죠. 인성. 그 다음에 계수가 무토를 보면은 일간은 극한이니까 관성이죠. 관성. 관성. 그래서 계사일주들은 이렇게 재성을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인성의 마음, 관성의 마음이 다 이렇게 들어있다. 그러면 일단은 재성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재성 병화가 사화를 보면 같은 기운이니까 록이죠. 그래서 재성이 록으로 들었다는 것은 록은 바로 전이죠. 록왕이니까. 그래서 록은 우리가 인생의 황금기라고 합니다. 황금기. 그러니까 최고 바로 전 단계를 우리가 록이라고 하죠. 그래서 재성이 록으로 들었다는 것은 돈 버는 재주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다. 돈 버는 데를 일각에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아주 좀 승부욕도 강하고 머리도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남녀 경우에는 이제 부친도 해당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선 처가 돈 버는 재주가 있는 처를 얻게 되겠죠. 그리고 재물에 대한 욕심이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처가 평범하게 집에서 이렇게 가사를 돕는 처가 아니고 밖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한다 할지 사업을 하는 어떤 여장부다. 그 다음에 여묘의 경우에는 부친이죠. 부친. 그래서 부친이 아주 돈 버는 재주가 있는 사람 것도 부자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묘에는 부친으로부터 어떤 그 재물을 이렇게 유산 상속을 받을 수도 있겠죠. 일단은 부친이 아주 돈 버는데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성 경금이 인성이죠.
인성 경금이 사화를 보면은 경금은 이거 가을이죠? 그 사화는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사는 그 가을 전이잖아요. 여름 다음에 바로 가을이니까. 그러니까 전생이니까 이거는 생지에 해당됩니다. 생지. 전생. 사오미가 생옥되잖아요. 그러니까 생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지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탄생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좀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을 말합니다. 똑똑한 사람. 그래서 인성이 이렇게 생지에 들었다는 것은 학문의 조예가 깊고, 학문 쪽으로 출세한 사람이 많겠죠. 그래서 이렇게 학자나 교육자가 많다. 학자나 뭐 교육자로 출세하는 사람이 많다. 그리고 인성은 또 어때요? 육친으로 모친에 해당되잖아요. 그 모친이 아주 어때요?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죠. 모친이 이렇게 생지에 들었기 때문에 아주 유능하신 분이고, 또 사회적으로 아주 활동력이 대단한 분이다. 요즘에 그 여자분들도 뭐 장관, 뭐 학장, 뭐 다양한 직업으로 이렇게 출세하신 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렇게 일찍 생을 둔 모친들은 좀 능력 있는 그런 모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관성. 관성 무토가 사화를 보면은 이건 병화하고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같은 거니까 어때? 록에 해당되죠? 그래서 관성이 록으로 있다는 것은 어때요? 이건 직장에서 어떤 진짜 그야말로 능력자죠, 능력자. 관성이 록으로 들어있으니까 직장에서도 어떤 중역에 해당되겠죠. 충분히 이 사람은 최고 자리까지 갈 수 있는 능력자다. 그리고 관이라고 하는 것은, 관은 남명은 자식이죠. 자식이 이 록에 들었다는 것은 어때요? 아주 똑똑하고 훌륭한 자식을 두게 된다. 그 다음에 여명 보면 어때요? 남편이잖아요. 남편이 그야말로 유능한 남편을 얻게 되겠죠. 직장에서도 어쨌든 중역 이상이 되겠죠. 그리고 미래가 충분히 보장되는 그런 사람. 하나씩 푸니까 다 그래도 이해가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섯 번째 계사일주의 성향으로는 일단 계사일주는 좀 지혜롭고 총명하다, 똑똑하다. 그다음 계사일주들은 좀 성향 자체가 친절하고 온화한 성격을 가졌다. 온화. 그 다음에 계사일주들은 좀 활동적이고 다재다능하다. 그 다음에 계사일주들은 좀 단점이라고 하면 좀 감정 기복이 아주 심하다. 그래서 계사일주들은 좀 지혜롭고 또 총명한 사람이 많고, 좀 성격이 좀 친절하고 온화하고, 좀 의외로 활동적이고 아주 다재다능하다. 한 가지 단점으로는
감정 기복이 좀 심한 겁니다. 개사일주에 대해서는 이 정도 정리 드리고, 세 번째, 계절에 따른 일간의 변화인데요. 개수일간이 4, 5, 2월 여름에 태어나면 어째요? 개수는 좀 작은 뭘 약하죠. 그래서 일단은 나한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임계가 필요하다. 또 한여름이니까 조우상으로도 임계가 필요하겠죠. 두 번째는 좀 이렇게 약한 물이 도와주는 경금, 신금, 금이 좀 필요하다. 세 번째는 이렇게 화기가 강할 때는 가장 좋은 게 토라고 있죠. 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건물 같은데 불이 나면 있잖아요. 거기에 물을 쏟아갖고는 불이 안 꺼집니다. 일단 건물에 불이 나면 맨 먼저 그 유리창 같은 걸 다 깨고 열기를 밖으로 완전히 이렇게 뽑아낸 다음에 진압을 해야지 처음부터 갖다 물을 부으면 오히려 불길이 살아나 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불길 잡는 데는 물보다는 흙이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한 화기를 설해주는 토가 필요한데, 토는 뭐 양토보다는 기토나 진축토가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한여름의 개수는 이러한 기운들이 필요하다. 오늘 날씨도 더운데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갑오 일주에 대해서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